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사무실에서 이거를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오늘 찍고 뭐 며칠 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28일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그 일명 패스트 트랙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 두 건이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그 특별법을 이제 민주당 등에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기회의에서 28일 날이 이제 정기회 끝나는 본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나왔다가 요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깐 안경 좀 벗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선 화천대유 55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강은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를 했고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소위에서 대안 반영 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야당의 반대로, 그 민주당 등의 반대로 이게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 의결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소위에서 만든 대안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체계 작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따로 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회의에 이제 여야 합의를 해서 이제 안건 상정 협의를 거쳐서 이제 원래 절차가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의장이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되는 절차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야당이 반대한 거 아무튼 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이 이제 채택이 안 돼서 이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860호 안건이고요. 이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 여당에서, 현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거를 처리할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회부만 돼 있는 상태고, 아무튼 물론 뭐 회부만 돼 있는 상태에서 4월 26일에 올해 4월 26일에 각 안건에 대해서 박홍근, 이은주 의원 등 182인이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제출해갖고, 이것이 4월 27일에 가결되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10월 23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을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23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회의에서 바로
해당 안건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가 정기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가 있고요. 국정감사 기간에는 안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를 않기 때문에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앞에 국정 질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분야별로 한 3일 내지 4일에 걸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법률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특수하게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본회의에 처리를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왔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 마음대로 단독으로 부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차치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고, 그래서 승낙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사직을 한 거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거기는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무엇이 쟁점인가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그 법률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들의 사항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람으로 바꾼 거 뭐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명 김건희 특검 관련된 사항을 보면 특별검사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호 제1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대장동 특검이라고 하는 화천대유 관련된 거는 그 제2조 법률은 똑같습니다. 제1호 화천대유 및 성남의 뜰 관련자들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제2호 이 사건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3호 제3호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 제2호 제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제3호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다른 특검들에서도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거는 그 사건을 따로 떼서 일반 검찰에 줄 수 없다는 그 취지였기 때문에 그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특별검사의 임명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3조 특별검사에 임명해서 제2항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의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해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특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제2조는 똑같고요. 3조는 똑같고요. 제2항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일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의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3조 제2항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 이렇게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른 거 일단 한번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 사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제2조 사건이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을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이 있고요.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가 또 구조에 있는데요. 구조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를 하고 70일 수사 준비를 하고 70일 동안 수사를 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고, 만료 3일 전 또는 3일 전까지 뭐 이렇게 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준비를 하고 수사 기간은 150일로 하고 수사는 90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3일 전에 승인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연장 승인 요청을 해라, 그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특별검사 해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해임에 관한 사항에 제15조 제1항 제2호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특검 같은 경우에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이 사항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제15조에서 15조 제1항 제2호가 아예 그 조항이 없고요. 제2조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안이나 다른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있는 내용이 2호에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뭐 별 차이, 경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아주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아주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특검을 보면 최서원 씨가 박근혜 씨와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씨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최서원 씨가 받은 뇌물이 있고 그 뇌물을 주게 공권력을 행사를 한 박근혜 씨가 결국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는 뇌물을 주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는 단순히 뇌물을 주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제적 공동체니까 결국은 같이 나눠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탄핵이 됐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다 결국은 경제적인 관련만 있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개성공단 강제 폐쇄를 3일 만에 국무회의를 안 거치고서 강제로 먼저 통일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고 집행을 한 부분,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농단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김건희 씨 특검 관련된 안을 보면 김건희 씨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현재 배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시에는 뭐 대통령은 아니었고 뭐 검사였죠. 당시 검사였고 그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부인이 그런 거 한 사실이 없고 뭐 1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러한 주가 조작이 없었다. 또한 그 전에 사건을 보면은 그 자금을 운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뒤에 거는 개입을 안 했고 앞에 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이었고 결국은 윤석열 씨는 당시에 심지어는 장문은 10원짜리 하나 남한테 피해를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은순 씨, 윤석열 씨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뭐 여러 건의 사건으로 뭐 실형을 살고 있죠.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과연 윤석열 씨가 그걸 몰랐겠느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특검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건을 현직 대통령인 배우자가 대통령 헌법상의 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 만약에 그랬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씨가 특별검사를 하면서 특별검사 소속 검사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앞장섰던 그 논리가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경제적 공동체죠. 왜냐?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부양 의무는 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부양 의무를 상호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공직자 윤리 관련된 그런 법률에 부부 재산을 신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씨가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 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소송은 안 돼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가 있다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를 임명할 거는 눈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법 같은 법률안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얘기가 틀리겠죠. 그렇지만 현재도 부부고 당시에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하는데 그 남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인정해주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후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그 특별검사를 임명해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거는 국민들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두 건과 그 12구 이태원 압사 참사건 특별법까지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법률안들을 각각 살펴본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추천에 대한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건을 조사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거 다 다 했고요. 그거 다 들어가서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다 엮여나온 거 아닙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이렇습니다. 다 관련된 사건 조사를 하면서 다 드러난 것이지 하나 갖고 처리가 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도 같은 범주로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을 했든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든 위원장이든 간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뭘 하겠다? 그게 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완전 바보 멍충이로 알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문의 시사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